현재 가정사를 제외하고 나라 일을 걱정하는데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최고의 관심은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마 어디를 가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방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우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언론기관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2, 3일이 멀다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 우리 윤석열 후보와 또 현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중요한 거예요. 격차가 얼마냐? 최소한도 10%에서 15%가 항상 차이가 나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어떤 조사에서는 20% 이상 차이가 나요. 이 격차라는 것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속 방향이 좋아요. 좋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있으면 나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뉴스를, 아주 매우 중요한 뉴스를 보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 4개월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쭉 보니까 4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사람이 4개월 후에 대통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20년 동안 통계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딱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전에 우리 야당이 윤석열 후보가 매우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통계고 역사적인 통계를 보자면은 어떤 조직이나 나라나 단체가 망할 때가 있어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흥할 때는 특별한 경우 없이 지도자에 의해서 강력하게 뭉치면 되는데 망할 때가 중요해요. 망할 때는 반드시 내분이 있어. 내분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은 흥망성쇠 뭐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조선 일기까지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내분이 생기면 망하게 돼 있어. 내분이 생기면은 한 국가를 세우는 데는 즉 국가당 국가를 만들 때에는 적어도 20년에서 50년 혹은 10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근데 망할 때는 1년이면 돼. 빨리면은. 그리고 보통 5년이면 다 망해.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상하게 생각하던 고구려도 영계소문 때 그 아들들이 내분을 일으켰어요. 영계소문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남건, 남산, 남생 이렇게 셋이 제일 처음에 첫째가 남생일 거예요. 그런데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켰어.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누가 이제 망지가 되는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그걸 끄시는 그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결국은 첫째 아들 남생이가 당나라로 휘신을 가요. 당나라 도망가. 그 동생들 싸움에 못 이겨가지고 그 당나라로 쫓겨간 남생 입장에서는 큰일 났거든. 망신스럽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망리지를 물려받을 텐데 동생들의 또는 대신들의 반란으로 해가지고 쫓겨 나왔으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당나라 곡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 과정이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남생이가 지가 망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때는 내분해서 망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과거 여당이 한나라당 같은 나라 그 망할 때 내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분 때문에. 그러면 현재 여당은 뭐냐? 현재 여당은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어.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촛불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다 절대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됐어.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정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20년, 5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5년도 못 가서, 금년 이제 마지막 해죠. 5년도 못 가서 내분이 일어나기 싫은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내분이 속에서 있어. 특히 재밌는 건 어저께 한번 권경혜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권경혜 변호사. 그 권경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여당의 386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술 먹고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정난하게 비판했어. 386 망한다.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다 내가면서 뭐 송영길 대표, 우상호, 이인영, 또 뭐 박한무계, 김한무계 이름 쭉 대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뭐냐. 결론이 중요해.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이거 하려고 40년 동안 우리가 참았냐? 그리고 겨우 우리가 386에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네 국회의원 뺏자나 달라고 한 거냐? 40년 동안 투쟁해서 얻은 것이 겨우 이재명이냐? 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배 정치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어저께 폭탄이 터졌어. 지금 저 여당에서는 그걸 수집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근데 수습이 되나? 그 회사에서 다 지웠는데 지우기 전에 나간 게 많아. 나한테도 지우기 전에 원본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분열의 시작이야. 분열의 시작. 그러면 이제 그 권경이라는 변호사를 이제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으게. 그러나 이 사람은 할 말을 제대로 했어. 엄청 중요한 말들을 했어. 그래서 아하,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여당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재명으로부터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서 서로 이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조금 있으면 서로 책임 전가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아시겠어요? 수사시했다고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한두 달 지나가게 되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는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막 싸우게 된다고. 나는 거기서부터 터질 줄 알았는데 그거 터지기 전에 권경희가 먼저 터뜨렸어. 이건 386 전체에 대한 모욕이야. 386 전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거 하려고 수사 반동을 했냐. 겨우 만들어낸 것이 이재명 하나 후보 만들려고 그런 거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며칠 후에는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킬런지 저는 짐작이 돼요. 그 뭐냐. 여당에 단결을 해도 지금 칠판에 자동지단이 일어나니까 이건 패하는 건 분명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 9일 날이죠. 3월 9일 날 선거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야당이 승리할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단 복병이 있어. 복병이 있다고.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첫째 복병은 뭐냐? 그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여당에서는 지금 다 검토하고 또 슬슬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정선거를 막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게 제일 고민이야. 그것이 첫째 복병이고 두 번째 복병은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단일화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일화가 이루어졌어.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독자의 길을 갖고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미미해요. 미미해. 예를 들면은 안철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한다고 그래. 완주하겠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가 지금도 한 5, 6% 된다고 해요. 또 요즘은 조원진이가 조용한데 조원진이가 이제 등록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원진이도 또 2, 3% 가지고 가. 이거 분명해. 또 정광훈 목사 거기서 하고 있는 국민혁명당 그것도 그 자기네 세력을 믿고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김경재 전 의원을 시켜서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도 모르면 뭐라도 한 5, 6% 가져갈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5, 6%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몇 개를 합하게 되면은 요것이 10%, 20%가 된다 봐요. 조금씩 있는 게 합하려면.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했을 때는 10%에서 15%, 혹은 많을 때는 20%까지 차이가 나지만은 요 단일화되지 못한 요 사람들이 2, 3%씩, 5%씩 요 4, 5명이 빼먹게 되면은 그 금방 15%가 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이 좋은 환경에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야. 여당이 필패하는 건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없고 또 단일화를 방해하는 요 소수 몇몇 사람들이 단결하지 않으면은 야당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조원진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왜냐? 그 사람들은 지지할 만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이 돼가지고 그렇게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합법적인 것 때문에 불법으로 됐는데 이거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뭉쳐가지고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말릴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 싸움은 박근혜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 좌파 정권을 찾아오는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다면, 그런 국가관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양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 그걸 못 해. 바보들이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 당신이 대통령 된 거는 우리의 힘이 절대적으로 당신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는 박근혜를 풀어놔라. 탄핵에서 풀어놔라. 그리고 그동안에 억울했던 거를
보상을 하란다든지 뭐 욕을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고 지금 자기네들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정광훈 목사님도 종교적으로는 또는 무슨 뭐 이렇게 훌륭할런지 몰라도 적어도 정치판에서는 아주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무리들이 끝까지 국민혁명당을 지지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나오는 만큼 야당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그거를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몇 프로를 빼먹겠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랬으면 좋은데 불가능한 일을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우리 동문 가운데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 밀어줬으면 좋지.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황교안을 밀면 안 돼. 황교안의 역할은 부정선거가 이렇게 너무 심해서 지난번 4.15 총선 우리가 졌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현재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밝혀내느냐 하는 것을 투쟁하는 것까지는 황교안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 국민들이 이렇게 일깨워주고 아 우리가 좀 억울하게 당했구나.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서 선거에 불리하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또 황교안이 또 잘못하는 거예요. 황교안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야 돼. 끝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지금도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해서 당에 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어. 네? 야당 지도자들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당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당내 분열의 일종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그 황교안 후보도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야지.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억울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은 무조건 하고 우리가 단결해서 윤석열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시대에 뽑아놓은 인물이야.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부 여당과 대결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현재는. 저는 윤석열이 되기 전에 그 한 달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현재는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누굴 지지하지 않겠다. 된 다음에 된 사람에게 지지를 하겠다. 그렇게 한두 달 동안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이가 됐으니까 윤석열의 개인적인 마이너스 현상도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덮어두고 일단은 그를 지지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총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저도 외연을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 지지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소나기를 피해야 되는데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냐면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예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
만일에 내년 3월 달에 현 여당에 다시 한번 승리해서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없어져요. 대한민국은 국호가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벌리고 있는 것은 장기 집권이 목적이 아니에요. 장기 집권도 해야 되지만은 이 나라를 붕괴시키는데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붕괴시키는 거, 지들도 전부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피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오는데 왜 이 나라를 없애려고 그러느냐.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야. 그 뒤에서 바치고 있는 북한과 중공의 의지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 능력도 없고. 그 수능을 해야 돼. 현재는 그래.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주종관계. 대등한 관계로 남북 협상하는 게 아니라 주종관계, 주종관계. 예, 어제 목사님 오셨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는 개인의 그 선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를 때에 우리 내부적으로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가 조금 부족하고 뭐 많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중심으로 온 국민의 단결해서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만이 아닐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